안녕하세요. 저는 정원사고요. 그리고 여기는 평화의 정원입니다. 요즘 날씨 정말 따뜻해졌죠. 요 며칠 공기가 진짜 확 달라진 게 느껴집니다. 겨울 내내 밖에 나갈 때마다 정말 중무장을 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좀 걸치는 옷의 무게가 가벼워지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눈 뜰 때도 좀 덜 춥고 해가 살짝 길어지니까 마음도 덜 까칠해지고요. 이게 내가 머리로 결심해서 만든 변화가 아니잖아요. 그냥 계절이 그 베이스를 슬쩍 바꿔놓은 거죠. 봄이 왔어요. 싱싱한 계절이 왔어요. 근데요, 봄은 마음에게, 야, 너 이제 시작해. 이렇게 소리치지 않아요. 그냥 시작이 가능해지는 환경을 조용히 깔아줘요.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지금 당신의 하루에서 다시 켜고 싶은 건 뭔가요? 제가 지난 여름에 정원을 가꾸듯 마음을 가꾸는 이야기를 하겠다고 시작한 팟캐스트가 어느새 34번째 에피소드가 됐어요. 숫자만 보면 되게 성실한 사람 같죠? 현실은요, 팟캐스트를 일주일에 하나씩 만들고 있는데 몇 날 며칠을 무슨 얘기를 해야 하나, 만드는 거 너무 부담된다, 이런 생각이 아직도 들어요. 근데 어쩌겠어요. 이미 시작했고 여기까지 왔고 무엇보다 당신이 듣고 있잖아요. 여기까지 듣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다시 시작할 자격이 있어요. 이건 동기부여 멘트가 아니라 사실이에요. 겨울이라는 계절을 통과했다는 건 그냥 체온과 리듬과 마음을 들고 끝까지 지나왔다는 뜻이거든요. 겨울 동안 잠깐 시들었을 수도 있죠. 어떤 건 진짜로 죽은 것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고요. 근데 그게 당신이 끝났다는 뜻은 아니에요. 겨울에 모든 식물이 활짝 피어 있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건 자연한테 무리한 요청이에요. 자연은 그런 요청을 무시합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거니까요. 예전에 제가 당신은 이미 잘 자란 모종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어요. 그 문장을 오늘 다시 꺼내보고 싶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모종이 있다는 건 이미 한 번은 살아봤다는 뜻이에요. 근데 겨울엔 그 모종이 겉으로 티가 잘 안 나요. 그래서 사람은 착각합니다. 망했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네. 봄에 제일 먼저 끊어야 할 자동 반응이 그거예요. 계절과 빛이 바뀌면 사람의 수면과 기분 리듬도 같이 흔들릴 수 있고 실제로 일광 노출, 생체 리듬, 기분의 관계는 계절성 우울이나 빛치료 연구들에서 계속 다뤄져요. 요지는 단순해요. 빛이 줄면 리듬이 흔들릴 수 있고 리듬이 흔들리면 마음도 같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겨울의 나를 도덕으로 심판하지 말고 환경으로 이해하는 게 훨씬 좋은 방향이에요. 근데 봄만 오면 우리가 또 어디로 막 튀어가냐면요. 갑자기 인생을 리뉴얼 하려고 해요. 다이어리 새로 사고, 운동 등록하고, 인간관계 정리하고, 침구도 바꾸고, 물을 하루에 2리터씩 꾸역꾸역 마시고, 유산균 챙기고, 책 막 12권씩 읽겠다고 리스트업을 하고, 모든 걸 한 번에. 네. 그리고 얼마 못 가 지쳐 나가 떨어집니다. 저는 이 장면이 너무 익숙해요. 왜냐면 제가 그런 사람이거든요. 봄에 제일 위험한 건 꽃가루가 아니라 야망이에요. 봄바람이 불면 야망도 같이 불어와요. 야망은 멋있죠. 하지만 유지비가 비싸죠. 그래서 오늘은 반대로 가보는 방법을 얘기해 보기로 해요. 다시 시작하는 관점을 거창한 결심에서 작은 점화로 바꾸는 거.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멈춰있던 기능을 다시 켜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려니까 이 영화가 딱 떠오릅니다.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이 영화가 좋은 건 월터가 어느 날 갑자기 나 이제 용감해질 거야 하고 인생을 뒤집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마음이 용감해진 게 아니라 한 발자국 용감해진 거죠. 그리고 그 한 발이 다음 장면을 열어요. 다음 장면이 또 한 발을 부르고요. 상상에서 결심으로, 결심에서 성공으로 직행하는 이야기 같지만 실제로는 작은 행동에서 다음 장면이 열리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볼 때마다 제가 제 자신을 한번 비웃게 돼요. 나도 언젠가라는 말을 얼마나 고급스럽게 포장해서 쓰는지. 사실 그 말에 속듯이 오늘 말고 오늘은 좀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나도 언젠가 이런 작업을 할 거고, 나도 언젠가 글 쓸 거고, 나도 언젠가 사람을 더 만날 거고. 근데 그 언젠가는 캘린더에 없어요. 언젠가라는 건 일정이 아니라 희망사항에 가깝죠. 그리고 이게 단지 감성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재밌는 포인트예요. 뇌는 큰 결심에 감동하지 않고 행동이 만든 결과에 반응해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결과가 예상과 다르면 학습이 일어나고 그 신호가 다음 행동을 부추겨요. 보상 예측 오차라는 개념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생각보다 괜찮았네, 생각보다 별로였네 같은 차이가 우리를 학습시키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행동이라도 해봐야 데이터가 생기고 데이터가 생겨야 다음 행동이 설계돼요. 반대로 행동이 없으면 상상만 커져요. 상상만 커지면 부담이 커지고 부담이 커지면 회피가 늘고 회피가 늘면 나도 언젠가라는 핑계가 늘죠. 그때 뇌는 확신합니다. 이번에도 안 하겠네. 그래서 봄의 재시작은 마음이 먼저 용감해지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행동이 먼저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심리치료 쪽에서도 비슷한 접근이 있어요. 기분이 좋아져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행동으로 삶과 다시 접촉하면서 자연스러운 보상, 작은 성취, 관계의 반응을 다시 끌어오자는 접근이죠. 흔히 행동 활성화라고 불리는 방식인데 말이 어렵다면 이렇게 바꾸면 돼요. 마음이 안 움직일 때는 마음을 설득하려고만 하지 말고 몸을 아주 조금 움직여서 마음이 따라오게 만들자. 월터 미티가 내디딘 한 발자국은 사실 그걸 영화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대단한 결심보다 장면을 여는 단 하나의 움직임. 근데 영화는 영화고 현실은 현실이잖아요. 영화는 대개 풍경이 바뀌고 음악이 깔리고 주인공이 달리고 여기서 사람 마음이 훅 바뀐 것처럼 보이는데 현실의 재시작은 좀 더 쪼잔하고 더 느리고 더 소박해요. 그래서 제가 같이 얘기하고 싶은 책이 있는데 게일 허니먼의 엘리너 올리펀트는 완전 괜찮아예요. 제목부터가 좀 방어적이죠. 나 괜찮아. 이 말은 보통 진짜 괜찮아서가 아니라 누가 자꾸 물어봐서 하는 말인 경우가 많거든요. 이 이야기가 재시작과 잘 붙는 이유는 고립에서 회복으로 가는 길이 거창한 각성이 아니라 작은 관계, 작은 외출, 아주 작은 접촉으로 열리기 때문이에요. 인생이 바뀌는 순간은 보통 누가 말을 걸어올 때다. 정말 이 말이 맞아요. 그리고 그때 우리가 하는 선택은 내 인생을 바꿔야지 이런 게 아니라 대답할까 말까예요. 그 한 번의 대답이 다음 장면을 열죠.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자꾸 자립과 고립을 분리해서 생각하게 됐어요. 자립은 내가 나를 돌볼 수 있는 능력이고 고립은 나를 돌볼 입구 자체를 닫아버리는 상태에 가까워요. 우리는 종종 자립을 멋있게 말하다가 어느 순간 고립을 자립으로 착각해요. 나 혼자서도 잘해. 나 혼자 있는 게 편해. 편한 건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편한 것과 좋은 건 달라요. 편한 건 마찰이 없는 상태고 좋은 건 보상이 들어오는 상태거든요. 보상은 대체로 접촉에서 와요. 사람과의 접촉, 외부와의 접촉, 내 몸과의 접촉, 내 감정과의 접촉. 접촉이 끊기면 보상 회로도 같이 굳어요. 그래서 엘리너 같은 이야기가 설득력이 있어요. 관계가 거창한 구원이 아니라 아주 작은 빈틈으로 들어온다는 점에서요. 그래서 사람 만나라는 거야? 아니요. 저는 갑자기 인싸가 되자 이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저부터도 못 지켜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봄의 재시작은 대개 환경과 접촉에서 시작된다는 것. 월터 미티는 공간을 이동하면서 장면이 바뀌고 엘리너는 관계의 접촉이 늘면서 장면이 바뀌어요. 둘 다 공통점은 하나예요. 마음이 먼저 바뀌는 게 아니라 장면이 먼저 바뀐다는 것. 그러니까 재시작을 결심으로 만들지 말고 장면으로 만들어 보자는 거죠. 오늘의 장면 하나만
바꿔보는 거예요. 이게 봄이 우리에게 주는 제일 현실적이면서도 값진 선물이에요. 그리고 이쯤에서 아주 실용적인 장치를 하나만 더 얹어볼까요? 목표는 멋있는데 목표만 있으면 또 언젠가로 흐르기 쉬워요. 그래서 만약 그러면 if then과 같은 조건문이 도움이 돼요. 만약 점심 먹고 멍해지면 그러면 산책을 한다. 만약 퇴근하고 소파에 바로 눕고 싶어지면 그러면 1분간 스트레칭을 한다. 이런 식으로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할지까지 묶어두면 실행 확률이 확 올라갑니다. 인간은 자신의 의지를 믿다가 자주 배신당하고 조건문은 그래도 비교적 배신을 덜 하거든요. 아까 처음 질문 기억하죠? 지금 당신의 하루에서 다시 켜고 싶은 것. 그걸 위해서 오늘 딱 3분만 투자해 보기로 해요. 지금 운전 중이라면 안전이 우선이고요. 길을 걷고 있으면 걸으면서도 되고, 집이면 더 좋고, 회사 화장실 칸 아니면 거기서도 할 수는 있어요. 전 아무것도 묻지 않을게요. 먼저 몸을 켭니다. 어깨를 귀까지 올렸다가 툭 내려놓고 목을 길게 한번 빼요. 팔은 위로 쭉, 기지개를 크게 2번만. 숨은 들숨 4초. 하나, 둘, 셋, 넷. 날숨 6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번 더 반복할게요. 숨 들이쉽니다. 하나, 둘, 셋, 넷. 숨 내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의미 부여는 하지 마요. 의미 부여하는 순간 부담이 생기거든요. 그냥 편하게 숨 쉬세요. 숨 들이쉽니다. 하나, 둘, 셋, 넷. 숨 내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좋아요. 이제 마음의 스위치를 찾아요. 속으로 문장 하나만 완성해 보세요. 요즘 내 마음은 이러이러한 상태다. 방전, 과열, 대기 모드, 업데이트 중, 충전 완료, 오류, 무음, 저전력, 뭐든 좋아요. 이름을 붙이면 다룰 수 있고 이름이 없으면 마음이 덩어리로 남을 수 있어요. 덩어리는 늘 무겁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시작 1% 행동을 하나 고릅니다. 원칙은 딱 3가지예요. 작고 구체적이고 오늘 끝낼 수 있는 것. 선택지는 5개 정도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창문 3분 동안 열어두기, 집 앞 한 블록 걷기, 물 1컵 마시기, 책상 위 물건 3개 치우기, 메모 앱에 오늘의 한 줄 쓰기. 오늘은 창문 3분 동안 열어놓는 걸 추천할게요. 환경부터 바꾸는 게 봄이랑 찰떡이거든요. 공기를 바꾸면 생각이 덜 고여요. 누군가에게 안부 한 문장 보내는 것도 좋아요. 너무 길게 말하지 마세요. 길어지면 부담되고 부담은 실행을 막아요. 잘 지내? 오늘 날씨 완전 봄이던데? 가볍게 딱 한 문장만요. 마무리 문장 2개만 속으로 해볼게요. 나는 새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다시 켜는 중이다. 하나 더. 봄은 거창함이 아니라 작은 점화에서 시작된다. 좋아요. 이게 끝이에요. 봄은 결심의 계절이 아니라 점화의 계절이에요. 월터 미티처럼 마음이 갑자기 용감해지는 게 아니라 한 발짝 먼저 나가는 순간이 필요하고요. 엘리너처럼 인생이 통째로 바뀌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말 한마디, 내 한 문장의 답장 같은 작은 접촉이 회복의 입구가 되기도 해요. 그리고 그 작은 행동들은 생각보다 빨리 삶의 보상을 다시 연결해 줍니다. 거창한 성공 말고도 창문을 열어 공기가 바뀌는 느낌, 짧은 안부를 보내고 나서 세상과 다시 연결된 느낌, 그게 재시작의 실체예요. 정말 봄이 코앞까지 다가왔으니까요.
우리 오늘은 딱 1%만 켜요. 아주 작은 행동 하나만으로도 충분해요. 오늘 당신은 어떤 장면을 열고 싶은가요? 그리고 그 장면을 여는 1%는 뭔가요? 저는 평화의 정원, 정원사였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봐요.